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의망입니다. 오디오 케이블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좋다, 공간감이 넓다, 음장이 깊다, 저음이 단단하다, 중역이 따뜻하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쉴드 저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언밸런스 오디오 케이블의 노이즈 성능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 역시 그 물리 법칙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은 왜 언밸런스 케이블에서 쉴드가 중요한지, 왜 트위스트 페어가 RCA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지, 왜 어떤 케이블은 유난히 조용하고 왜 어떤 케이블은 험에 취약한지, 그리고 왜 결국 쉴드 저항이 핵심인지 정기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언밸런스 케이블은 구조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신호선 하나 그리고 접지 하나 이 두 개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RCA 케이블의 쉴드는 단순히 외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장비의 접지를 연결하는 도체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꼬면 노이즈가 줄어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밸런스 회로일 때입니다. 트위스터 페어의 핵심은 커먼 모드 리젝션, 즉 공통 모드 제거입니다. 두 선에 동일하게 들어온 노이즈를 차동 입력에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RCA는요? 애초에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언밸런스 케이블에서는 선을 꼬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쉴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쉴드는 노이즈를 잘 흘려보내는 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밸런스 케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쉴드 저항이 얼마나 낮은가입니다. 왜냐하면 쉴드는 두 장비의 접지를 연결하는 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쉴드에서 실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ohm의 법칙에 의해 전압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전압이 접지 기준점 자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접지의 전이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는 항상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면 저항이 높을수록 더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전압은 바로 두 장비 사이의 접지 전이차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블의 쉴드 저항이 높을수록 접지 루프 노이즈가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쉴드 저항이 낮으면 동일한 전류가 흘러도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작아집니다. 결국 접지 전이차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오디오에서는 노이즈를 얼마나 흘려보내느냐보다 쉴드 저항을 낮춰 접지 전이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디오 회로는 결국 전압을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접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기준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디오 신호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험, 버즈, 저주파 노이즈, 배경 노이즈 증가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많은 경우 문제의 본질은 노이즈 자체가 아니라 접지 전이차입니다. 블루진스 케이블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실제로 비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더블 브레이드, 브레이드 플러스 포일, 싱글 브레이드, 밸런스 케이블을 RCA 방식으로 연결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원선 옆에 케이블을 묶어 60Hz 험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성능 순위는 거의 정확하게 실드 저항 순위와 일치했습니다. 가장 우수했던 것은 더블 브레이드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이드 플러스 포일, 그 다음은 싱글 브레이드였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블 브레이드는 구리양이 훨씬 많습니다. 즉, 실드 저항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이즈 전류가 흐르더라도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더 작습니다. 결국 접지 전이차 역시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험 유입도 감소합니다. 즉, 더블 브레이드가 우수했던 이유는 100% 차폐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실드 저항으로 접지 전이차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 역시 실드 저항과 험 제거 성능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일 쉴드는 100% 커버리지를 제공하므로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디오에서 주된 문제는 대부분 저주파, EMI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원 험, 트랜스포머 누설 자속, AC 자기장 같은 것들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100% 차폐율보다 낮은 실드 저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포일은 커버리지는 훌륭하지만
구리 브레이드보다 전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EMI 환경에서는 더블 브레이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전체, 도체 재질, 은선, 금도금 이런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언밸런스 오디오에서는 쉴드가 단순 보호막이 아니라 접지 경로 자체입니다. 그래서 쉴드 구조, 쉴드 저항, 접지 전이차 이 세 가지가 노이즈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언밸런스 케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노이즈를 얼마나 막느냐가 아니라 접지 전이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그리고 접지 전이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쉴드 저항입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오디오에서는 쉴드 저항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에서도 가장 낮은 쉴드 저항을 가진 더블 브레이드 구조가 가장 우수한 험 제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번에 RCA 케이블을 볼 때 브랜드 이름이나 가격부터 보지 마십시오. 먼저 보십시오. 쉴드 구조가 어떤가? 브레이드 밀도가 충분한가? 쉴드 저항은 얼마나 낮은가? 접지 전이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케이블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 안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